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플레이 군맨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월 17일이고요. 좀 전에 개미들은 왜 이렇게 하락의 끝자락에서 현금이 없는가, 이런 주제로 새로운 그 신개념 외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이렇게 하락장에서 실제 개인이 살아남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어, 이제 어떤 주식을 선택을 해서 그 주식에 대한 여기는 분명히 지지점이 될 것이다 해서 매수를 하면 하락장에서는 그걸 뚫고 내려갑니다. 만만치 않아요. 무조건 안 됩니다. 하락장은 어떻습니까? 다들 흥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매매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점들이 사실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하락장에서는 제 지론은 무엇이냐면 단타가 답입니다. 단타. 빨리 치고 빨리 먹고 나오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런 매매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장이 좀 안정이 돼서 이평선도 정비해도 되고 또 수급도 좋아지면 그때는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또 종목도 선정한 대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지점에 딱 지지해주고 또 눌림목에서 정확하게 눌림목을 주고 이제 올라가곤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단타입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어떤 단타를 하는 게 가장 좋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가장 개인이 하기가 좀 수월한 것은 3분봉 단타를 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3분봉에서 좀 선명하지 않으면 1분봉을 열어서 좀 관찰도 하고요. 또는 30초 봉도 열어서 좀 보곤 합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은 저번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떤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우리 이 지금 제 채널에서요.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 보면 3분봉 트레이딩 전공법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요게 기초입니다. 3분봉 전공 기초. 이걸 보시고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손에 익는 사람들이 한해서 좀 더 이런 3분봉 전공법을 확산하는 방법, 창의적으로 잘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 그 똑같은 종목을 주어줘도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종목 한번 봅시다. 3분봉입니다. 이런 종목을 줬는데 이 좋대요. 어디서 매수할 겁니까? 어디서 매수할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에 내려와서 손절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수익을 좀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이라도 실제 이런 공략하는 이 방법에 따라서 수익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또 손해를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그 좋은 그 3분봉 매매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실제 단타 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지만이 이 단타를 치시는 이제 응용도 할 수 있고 좀 더 그 다양한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단타를 임함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시간도 이것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3분봉이라고 합시다. 3분봉인데 뭐 거래가 많이 터져 있는 의미 있는 예를 들어 첫봉이라고 생각합시다. 첫봉이 이제 거래가 많으니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양봉의 종가입니까? 아니면 시가입니까? 네, 결론 빨리 말씀드리죠. 다시 얘기해서 이 봉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 다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뭐 시가다, 뭐 종가다 얘기하는데 이거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장을 시작하기 위해서 형성된 최초의 가격이죠, 그죠? 뭐 전날에 비해서 뭐 이렇게 갭 상승을 해서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전날에 비해서 갭 하락을 시킨 다음에 밀어 올릴 수도 있겠고요. 의미가 이제 다양하겠죠. 근데 요 한봉, 이 양봉의 하나를 놓고 본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매수와 매도의 충돌이 일어나는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 좀 에너지의 균형점이죠. 그건 단순하게 본다면
이 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양봉의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올랐어요. 올랐는데, 주가가 올라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주식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정도에서도 많이 팔려고 했을 거고요. 또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양봉의 매수에 참여 못한 관전자들, 그러니까 대기 매수자들이죠. 대기 매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히 높아졌네, 못 사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내려온다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 팔다가 이 지점에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요 가운데 지점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점점 내려갈수록 수익이 줄어들죠. 그죠? 점점 내려가네. 팔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대기 매수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야, 요거 비싼데 내려오네. 나 여기쯤 살 거야. 여기쯤 살 거야. 라고 매수의 충동을 느끼는 지점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요. 또한 마찬가지.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은 주가가 만약에 내려와서 이 정도가 되면 불안하죠. 그죠? 여기까지 수익을 많이 내고 있었는데 수익의 반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꾸 팔고 싶어 하는 욕망이 들끓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양봉의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하프점입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이게 중간 지점이 그래서 항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도 이 중간 지점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대체로 한번 이따가 제가 또 그 증명을 시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다음 봉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다행히도 내려오다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긴 거죠. 그 매수자가 많아서 이렇게 뚫고 올라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진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요까지 형성되어 있는 오늘의 3분봉이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뭐 15분도 좋겠습니다만 여하튼 봉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자, 오늘의 고점이 어딥니까? 여기죠? 고점을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저점이 어딥니까? 여기죠. 저점 여기입니다. 그러면 고점과 저점에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균형점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 형성되어 있는 주가의 균형점은 뭐예요? 하프라고 그러죠. 하프라고 그러죠. 중간입니다. 중간. 이렇게 중간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매할 때 항상 이 중간 지점을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갔지만 여하튼 만약에 이 캔들이 더 이 고점을 갱신하면 이 고점에서부터 이 저점까지 중간을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 실제 3분봉이나 분봉에서 이렇게 중간선들을 항상 보고 있으면 우리가 매매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지금 여기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는 바로 중간선입니다. 그죠? 고점과 저점을 얘기한 거죠.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이 봉 볼까요? 첫째 봉. 첫 봉이 딱 생기면 어떻습니까? 첫 봉이 생기면 요 저점과 요 고점의 중간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딱 여기입니다. 그 다음 봉 보겠습니다. 그 다음 봉 3분봉이 생기면, 요거는 갱신하지 않았네요. 고점과 저점 그 안에 있죠? 자, 내려갔습니다. 자, 이 저점하고 같죠?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저점과 고점의 중간 지점, 요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딱 중간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그리면 어떻습니까? 딱 중간 지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곳은 이 고동색은 이제 그 하루의 그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있는 2분의 1 중간 지점이 됩니다. 아주 크리티컬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선을 어떻게 넣는 방법도 제가 수식도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보십시오. 이따가 다 안내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드릴 거니까 일단 이 의미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색 선의 의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어딜 보든지 간에 이래요. 볼까요? 자, 여기 열어보겠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여기도 내려와서 거의 중간 부분에서 이 중간선이죠.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좀만 더 작게.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것도 일자가 보여야 되니까 좀 더 크게. 네, 됐습니다. 보세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 중간, 이 오늘의 요 봉과 요 봉의 중간 지점, 여기에서 지지라고 올라가죠. 그죠? 이것도 또 중간 지점에도 저항을 받죠. 여긴 중간 지점에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터치라고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 중간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분봉을 가지고 매매를 할 적에도 바로 이러한 이 중간 부분의 중간선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다양하게 이 단타를 치기 위해서는 자, 주어져 있는 여건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크리티컬한 라인들, 그러한 부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 결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항도 잘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지지도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아까 얘기한 대로 3번분 전공법, 그게 기본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응용을 해서 지금 이제 실제 이제 그 매매에 가는 방법을 몇 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소개를 좀 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제가 만든 3분분 전공법의 그 원리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실전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리를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응용에 가서도 좀 수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3번분 첫봉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실렸고 3번봉이 생겼어요. 자, 이걸과 거래하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공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이 거리만큼을 밑에다 보태죠. 그죠? 보태서 여기서부터 산등부선을 내야 되겠죠. 단 어떻습니까? 이 고점을 넘어서야지만이 그 매매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승할 여력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요, 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매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제 제안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정부 방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안 넘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내렸는데 우리 고점을 갱신해 가겠다는 방향성을 갖는 포지션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넘어섰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요,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넘어섰죠. 넘어서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 조건이 된 거죠. 고점을 넘어섰으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요것의 거래량이 요거보다 어때요? 적죠? 적으니까 당연히 이제 3분할로 매수합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저 밑에까지 내려가겠네요. 그죠? 얼만큼 내려갑니까? 여기, 요 자리에서부터 이 윗꼬리만큼 더 내려가겠죠. 왜? 위에 변동성은 크게 보였기 때문에, 위에서 변동성 크게 보였기 때문에 밑으로도 충분히 그런 변동성이 보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매수가를 눌림목에서 낮게 잡기 위해서 요만큼을 더 밑으로 내려주라고 제가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이 정도면 거의 이 정도까지 가겠네요. 그죠? 대충 이제 이렇게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안 나타나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해놓고 이제 이 자리에 그러니까 3,960원인가요? 3,960원 자리에 오면 이제 1차 매수가 되고 그 다음에 3,917원, 20원 정도의 2차 매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가장 밑에 부분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마지막 3차 매수가 되겠죠. 자, 근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봤더니 주가가 매수자를 주지 않고 올라가요. 자,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리는데 매수자를 주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캔들은 처음에 생겼던 이 캔들보다 어때요? 거래량이 적죠. 거래량이 적다는 얘기는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다립니다. 자, 올라가는데 역시 거래량 적어요. 근데 갑자기 이봉이 생깁니다. 근데 이 거래량은 어때요? 여기 있는 거래량을 압도하고 있죠.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보아야 되는 봉은 바로 이봉이 되는 겁니다. 이봉.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거래량이 요거를 넘는데 약간만 넘으면 이봉의 거래량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봉의 거래량부터 이봉에서부터 이봉의 여기까지 만약에 이 거래량이 요 정도만 터졌다.
넘어서 이 정도만 터졌다 거래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3분봉 어떻게 잘라요? 요렇게 해서 요까지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3등분을. 그죠? 여기까지 자른다고 그랬죠? 아시죠? 그렇게 잘라놓고 다시요. 지워보겠습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번 매수, 두 번 매수, 세 번 매수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이 거래량이 이거보다 조금 더 넘을 때. 왜 그러냐? 제 경험에 아주 그 중요한 경험의 산실입니다. 경험의 어떤 재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확률적으로 되고 또 논리적으로도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하고 여기보다 거래량이 좀 더 터졌다. 그러면 이 거래량들을 합치면 영향력이 다 있는 거래량들이니까 이 거래량도 이 캔들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이제 거래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이거 에너지의 균형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 2, 3를 매수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보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요거보다 낮은, 그렇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이 정도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어때요? 이거보다 월등하게 높이 터졌어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응용을 하죠. 어떻게 응용합니까? 자, 보세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봉과 이봉, 오늘의 에너지 균형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3등분을,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제가 기초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응용 부분입니다. 응용 부분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이 경우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 커진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부터요, 어디까지? 요 중심부 있죠, 중심부. 요 중간까지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까지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요 선을 맞춰서 이제 3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 2, 3가 생기죠. 근데 보세요. 여긴 너무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정하냐면 요 부분을 이 양봉의 중간까지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양봉의 중간. 요거와 요거의 중간 지점으로 설정합니다. 자, 합리적인 이야기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캔들이 주가 되는 겁니다. 이 캔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 캔들에 대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향력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양봉의 뭐예요? 중간 지점, 에너지의 균형점, 그쵸? 캔들이 살아있는 균형점. 그러면 왜 윗꼬리는 안 치냐? 윗꼬리는 왔다 간 거거든요. 이건 왔다 간 게 아니라 가기만 한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고요. 여하튼, 그래서 이 양봉의 중간 지점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저점은 요걸로 잡고요. 이날의 중간 지점으로 잡고요. 그래서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매수해요. 자,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손절선을 잡아야 돼요. 손절선은 뭐냐면 요 캔들 전에 가졌던 저점, 요게 손절선입니다. 요 지점 제가 선을 그어놓겠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훼손하면 손절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046원이요. 자,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일부러 미리 보고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잡아서 해본 겁니다. 자, 1차 매수 내려오니까 1차 매수 됐겠죠. 그죠? 왜 양봉의 중간, 그냥 가만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눌림목에 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매수했고, 여기 매수가 안 됐네요, 아직요. 네, 보겠습니다. 네, 이제 됐죠. 두 번 매수했고요. 자, 세 번 매수까지 일어났습니다. 했는데 이것 깨지면 이제 손절입니다. 왜? 높기 때문에 손절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것도 매수하는 방법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매수를 멈추냐, 매수를 진행시키냐 하는 또 조건이 있어요. 그건 좀 더 복잡하니까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죠? 그러면 일단 평균가는 우린 여기입니다. 세 개 다 매수가 됐으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애목이네요.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요? 3.5% 반팔이. 꼭 기억하세요. 반팔이 한다는 거. 반팔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길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매수가까지 들어오네요. 그럼 여기서 매도 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매도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직 여기까지 와도 솔직히 이익이잖아요. 이만큼 반을 팔았으니까. 3% 이익입니다. 반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3% 이익했다 그러면 뭐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됐을 때, 뭐, 매수가 건드렸으니까 매도 쳐도 되겠습니다만, 실제 3분봉에서는 어떻습니까? 종가가 이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가 올라가는 모양을 보고 거래량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이 정도 선에 팔았겠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매수하는 방법. 사실 여기에 사실 3분봉의 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에 3분봉의 이러한 그 트레이딩에 대한 정수법에 대한 그 원리를 다 설명하고 있고 응용하는 방법도 제가 아울러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아무 종목이가 되냐? 물론 뭐 내공이 높으면 아무 종목이라 해도 되겠죠. 자, 근데요. 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선정해서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러한 그 매매 방법은 충분히 이제 뭐 다른 곳에서도 뭐 중간 뭐 장중에라도 좀 이렇게 응용해서 적용하는데 유용합니다. 실제 일단 에너지 균형점을 활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종목 선정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종목을 선정하기까지는 좀 내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제 카페에 보시면 여기 시그니처 매매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사실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1일차부터 17일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침 9시 3분에 제가 종목을 드립니다. 9시 3분에 종목을 드립니다. 드리면 종목이 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1월 1일 날은 1월 11일이네요. 1월 11일 날은 이제 하나증권이 포착이 됐는데 뭐 세 종목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전부 100%예요. 이게 1일차부터 다 성공, 다 성공입니다. 완수, 다 성공하면 17일까지. 100%입니다. 100% 수익입니다.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는 종목을 가지고 9시 3분에 지금 얘기한 3봉분 매매법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매매하면 수익입니다. 100% 수익이잖아요. 그럼 내일은 수익이겠죠? 100%니까. 근데 또 100%라는 거 없으니까 아닐 수도 있겠으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실제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카페 오셔서 요 내용 다 확인해 보세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실제 증명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11월 10제 15일자 1월 13일까 한번 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시그니처 종목을 이렇게 서치하면 딱 나옵니다. 9시 3분에 딱 나옵니다. 여기 보면 9시 3분 기준이죠. 9시 3분에 딱 나온 거를 세 종목을 드려요. 드리면 세 종목을 갖고 3분이니까 3분봉이 하나가 형성되겠죠. 자, 그다음부터 조건에 맞춰서 이제 거래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죠.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3분봉이잖아요. 3분봉 하나 설정되면 여기서 딱딱딱 3등분해서 긋고 매수해서 여기까지 15% 수익이 나는 거죠. 어때요? 하루아침에 15% 내는 거 잠깐 15% 하루 동안 15%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대성창투도 그렇고 그날 뭐예요? 1월 11일 날, 1월 11일 날, 요 세 종목 들어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3분봉 매매를 했을 때, 첫 봉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했을 때 가능한지. 3분봉 매매법은 어떻게 하냐. 매매법은 여기에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에 해 놓고 있냐면, 어딨냐면은 매매법을 제가 이제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3분봉 시그니처 선정 종목 받는 방법과 매매 방법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침 9시 3분에 군맨이 제가 오픈 채팅방에 무료 제공합니다. 3분봉 첫 봉을 보고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첫 봉의 고점을 다음 봉에서 돌파하기 시작. 3분봉 매매표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매수 조건이 성립되고 3등분해서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매매했는데 매수가를 넘어서 그날 끝나면 오버나잇 다음으로 넘기는 다음 날로 넘겨서 고수익을 취하는 거고요. 매수가 오면 전량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는 종목 내내 100%다 100%입니다. 100%다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한번 보시고요. 저희 카페는 밑에 지금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거 보시고 꼭 오시고요. 3분본 매매법은 이렇게 또 이제 응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원리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좀 이렇게 내공이 깊은 것으로 좀 준비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